무서운 이야기 같이 들어볼래요? 반갑습니다. 저희 센츄얼럽 호텔에서 첫 야간 근무시군요. 저희 호텔은 야간 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 수칙을 제공하오니 꼭 지켜주시고 아래 내용을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무시하거나 위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호텔은 일괄 책임지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CCTV를 보다가 302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방문을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대 방 안에 들어가거나 내부를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며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에도 안 맞기 때문에 방문 안쪽 손잡이에 잠금 장치를 누르고 닫아서 잠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로도 열거나 잠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문은 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객실 전화로 2층의 남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온다면 절대 전구를 갈아 끼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후 데스크 마이크로 호텔 전체의 2층 화장실에 긴급 공사가 진행 중이니 다른 층을 이용해달라고 공지하십시오. 참고로 우리 호텔의 남자 화장실은 홀수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끔 호텔에서 자살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호텔도 겪는 일반적인 사건이니 일반 매뉴얼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목매단 여성 시체의 발밑 근처에 디디고 올라갔을 의자나 발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시체에 접근하지 마시고 해당 객실은 이틀 동안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다른 근무자에게도 알리십시오. 네 번째, 계단을 내려가던 중 원하는 층이 안 나오고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것 같다면 계단 구석으로 가서 구석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주간 직원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계단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 항목을 부정하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절대 눈여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뱀이 쉬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소리도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엄폐물에 숨거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최대한 신속히 몸을 낮추십시오. 그 후 청소 직원을 불러 천장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십시오. 여섯 번째, 복도에서 점액질의 자취가 발견된다면 즉시 화재 경보를 울려서 직원과 이용객들을 전원 대피시키십시오. 인원이 맞는지 체크하고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용객들에겐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이용객 때문에 화재 감지기가 울렸다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원 체크 시에 비는 인원이 있다면 2시간 후 들어갔을 때 점액이 발견되었던 층으로 가서 자취가 이어지는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라처럼 메마른 사람이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본인의 성별에 상관없이 호텔 내에서의 수음행위는 언제 어디서든 절대 금합니다. 여덟 번째, 데스크에 배치된 전화 중 분홍색 전화기가 울린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 전화기에는 전력 코드도 전화선 코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비 오는 날에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흑발의 여성이 체크인하는 경우 그녀가 우산이나 우비가 없는데도 젖은 부분이 없다면 절대 아무 객실이나 내주지 마십시오. 그녀를 직접 302호로 안내해드린 후 방 안에 들어간다면 한 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안쪽 손잡이를 잠그고 문을 닫으십시오. 이때 절대 문에 귀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 번째, 비어있는 객실을 정리하다가 커다란 피얼룩이 생긴 침대볼을 발견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 분 후 다시 보시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흙탕물이나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로 범벅이 된 침대볼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방에서 나오시고 해당 객실을 폐쇄하시고 관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은 일주일 동안은 절대 체크인을 받지 마십시오. 11번째, 후드로 모습을 가린 5인조의 여성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당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실히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면 이름을 말해줄 필요는 없고 직원의 연락처나 주소는 개인정보입니다. 당신이 대답을 회피한다면 그녀들은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12번째, 3층 여자 화장실 반대편에 있는 객실에서 여성 이용객이 상반신만 내밀고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아나십시오. 해당 위치는 호텔 구조상 평범한 벽이며 그 너머에는 외벽에 부적을 붙여놨을 뿐인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또한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번째, 관리실에서 여성 직원이 당신의 휴대폰으로 어디로 와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다면 바로 전화를 끊으십시오. 관리실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휴대폰에 직접 전화를 걸지 않을 것이며 관리실에는 여성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14번째, 이 매뉴얼에서 4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든 무조건 그 내용에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절대 4번 항목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15번째, CCTV에서 어떤 여성이 객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보더라도 구하러 들어가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마시고 해당 구역 CCTV를 업상태로 바꾸십시오. 다른 호텔도 그렇듯 우리 호텔에서는 객실 내부를 찍고 있는 CCTV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야간 근무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버밸리 동물병원 야간 근무자로 채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와 우리 환자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아래 명시되어 있는 근무 수칙을 기억해 반드시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입원실에는 관찰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날 때는 반드시 관찰 카메라를 먼저 확인 후 들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전 1시 21분부터 3시 47분까지는 어떤 약제도 구강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른 투약 지시가 있을 경우 무시하십시오. 세 번째, 야간에 검사실에서 전화벨이 울릴 경우 먼저 로비로 나옵니다. 로비에서 들리지 않을 경우 다음 정각이 울릴 때까지 어떤 전화도 받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별첨 문서 내에 받지 말아야 할 번호 리스트가 있습니다. 야간에 전화가 오면 해당 리스트를 확인한 후 받지 말아야 할 전화라면 보이스메일로 넘어가도록 둡니다. 다섯 번째, 우리 병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응급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야간 근무 중 고양이가 토열 증상을 보이며 눈이 흐린 것 같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호소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합니다. 이때 절대로 다른 병원을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전화를 끊고 별첨 문서에 전화 왔던 번호를 추가합니다. 여섯 번째, 야간 근무 중 벽이 파란 화장실을 보게 된다면 즉시 건물 내 모든 등을 소등하고 모든 문을 경비 모드로 세팅한 뒤 밖으로 나오십시오. 5분이 지난 뒤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병원의 모든 화장실 벽은 회색임을 다시 한번 숙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경을 쓰고 지저분한 가운을 입은 수의사가 뇌졸중으로 입원한 레브라도 리트리버 검진을 도와달라고 말할 경우 먼저 해당 수의사의 신발을 봅니다. 만일 신발끈이 풀려 있다면 곧 가겠다고 답한 뒤 무조건 왼쪽에 가장 가까운 문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어떤 방인지는 관계가 없으며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방을 나서십시오. 여덟 번째, 복도 끝에서 검은색 대형견이 서 있을 경우 개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가장 가까운 문으로 천천히 뒷걸음질에 들어가십시오.
절대 개를 불러선 안 되고 절대 눈을 떼서도 안 됩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까지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개가 가까이 오고 있다면 절대 뛰거나 당황하지 말고 가능한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9번째, 자정 전에 건물 내 모든 거울을 가리십시오. 만약 하나라도 가리지 못한 거울이 있을 경우 발견 즉시 출입문을 모두 안쪽에서 잠그고 본인 자리 책상 아래로 대피하십시오. 오전 7시까지는 절대 책상 밑에서 나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10번째, 우리 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록눈의 검은 고양이를 받지 않습니다. 병원 안에서 초록눈의 검은 고양이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리셉션에 기록된 긴급 구조번호로 전화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근무가 끝나고 귀가 후 근무 중 다친 기억이 없는데도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보통 3시간 이내 사라질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상처가 있는 경우 상처 부위 위에 바셀린을 두껍게 도포하여 질식사를 유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 하버밸리 동물병원에 입사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백화점 야간 경비원으로 채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은 기존에 안내받은 정규 근무 수칙 이외에 추가로 지켜주셔야 하는 것들이며 사내 기밀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 부디 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찰 중 어린이 코너의 장난감 진열대에서 곰인형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다음날 관리자에게 보고하십시오. 두 번째, 경비실 CCTV 화면에 어떤 여자가 계속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대응하지 마시고 5분 동안 화면을 종료한 후 다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여자가 계속 화면에 보인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해당 구역의 안내방송으로 퇴거를 요청한 후 외부 보안업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무 중 자신을 급파된 추가 인원, 매니저, 관리자 등 금일 임시로 배치된 인원이라 소개하는 사람을 마주칠 경우 알았다라고 대답하신 후 2층 고객 휴게 공간에 문제가 생겼다며 확인을 요청한 후 곧바로 경비실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개장 시간까지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저희 백화점은 야간에 추가 인원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단, 경비업체나 경찰은 부르지 마십시오. 네 번째, 경비실에서 근무 중 어떤 아이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에 경비실 내부는 근무자 이외 출입이 불가하므로 아이를 바로 옆에 위치한 미아보호실로 유도하십시오. 아마 문은 열려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정문이나 후문 인터폰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가 백화점에 있는 것 같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이에 대해 응답하지 마시고 해가 뜰 때까지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다섯 번째, 근무 중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내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콧노래나 혼잣말 등을 삼가고 최대한 빨리 경비실로 복귀하십시오. 여섯 번째, 순찰 도중 식품 코너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을 발견해도 건드리거나 근처에서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가전제품 코너에 있는 제품이 갑자기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해당 제품의 전원을 종료하고 코드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비실을 오가실 경우 항상 문을 잠그고 다니십시오. 보안과 관련된 자료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야간 근무 시간에 귀하 이외의 근무 직원은 없습니다. 사람을 발견하실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보안업체를 부르십시오. 정규 근무 수칙에 나온 귀하의 상급자 이외 다른 직원의 명령이나 부탁은 받지 마십시오. 단,
상급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매니저에게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백화점의 야간 근무 수칙은 이상이며 귀하의 안전한 근무를 응원합니다. 환자분, 저희 대학병원에 입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대학병원의 모든 의료진은 환자분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에서의 몇 가지 규칙만 지켜주신다면 환자분은 건강히 병원 밖으로 나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은 입원 실문의 명판에 적혀 있으니 명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입원실은 방문 당일에 배정됩니다. 입원 실문의 명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은 3층에, 나동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번. 명판의 사진 및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면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3번. 명판의 사진이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실이 A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된 경우입니다. 즉시 알맞은 입원실로 이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4번. A등급 입원실의 입구에 종종 키가 2m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검은 하반신이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A등급 입원실 앞으로 세탁실에 퇴출구가 있어 지나가는 세탁물과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 식사는 오전 7시, 오후 1시, 저녁 6시입니다. 6번. 방문객은 오후 1시에서 6시까지만 허가됩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 병원에 자격 있는 간병인들이 환자분들을 돌볼 것입니다. 7번. 밤 11시 33분 이후에 입원실 밖으로 외출을 금지합니다.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도움 요청벨을 눌러주세요. 8번. 화장실 문이 잠길 경우 침착하게 바깥에 간호사를 불러주십시오. 기다리면 간호사가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어줄 겁니다. 9번. 화장실 문이 잠겼을 시 턱이 없는 여성 환자분이 천천히 다가온다면 세 번째 칸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십시오. 턱수술 후 폭력 행동을 보이고 있는 여자 환자분으로 절대로 문을 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9번. 오후 11시 이후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오후 11시 이후 엘리베이터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엘리베이터 탑승객 간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입원객들의 편의를 위한 머리에 여자 환자가 도와달라며 눈앞까지 다가와도 무시. 10번. 해당 병원의 입원병실 해당 층은 3층 5층입니다. 11번. 3층 5층은 24시간 간호사가 여러분의 간호를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사람이 전혀 없는 어두운 복도가 나타난다면 다시 문을 닫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십시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 오류입니다. 12번. 입원 병실의 커튼은 끝까지 닫지 않도록 하십시오. 간호사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13번. 밤중에 눈을 떴을 때 커튼 너머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의 형태가 보인다면 간호사 도움벨을 눌러주십시오. 수술 후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환각이며 간호사가 수면제를 처방해 드립니다. 14번. 닫아두었던 커튼이 새벽 중에 저절로 열린다는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여러분의 건강 확인을 위해 열어두고 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5번. 입원 병실에서 잠이 깨었을 때 주변 환자분들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병실과 복도가 모두 어둡다면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 커튼을 모두 치고 다시 잠드시면 됩니다. 주변 환자분들을 깨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6번. 환자분들 중 계시는 상동행동이 있습니다. 새벽에 커튼 너머로 누군가 몸을 3시간 이상 앞뒤로 흔드는 그림자가 보인다면 KCM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커튼을 걷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커튼을 열면 놀라서 타인에게 달려들 수 있으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2인실에서 제3의 인물이 벽에 서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술 후 빈번한 환영으로 간호사 도움벨을 누르시면 수면제를 처방해 드립니다.
18번. 3층은 영안실입니다. 4층을 지날 때 엘리베이터 창 너머로 안을 바라보는 눈이 큰 사람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환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9번. 새벽 중에 침대 옆바닥을 기어다니는 환자와 눈이 마주친다면 그 즉시 입원실 밖으로 떠나십시오. 수술 후 몽유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평소에 저희 간호사들의 관리하에 4층에서 철저히 감시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십시오. 20번. 19번에서 입원실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이 있는 복도가 나타난다면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1번. 19번에서 사람이 없는 빈 복도가 나타나는 환각이 보인다면 엘리베이터로 4층의 구석진 곳에서 아침까지 기다리십시오. 22번. 19번에 기어다니는 환자가 빠른 속도로 환자분을 향해 기어온다면 절대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23번. 1인실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도 창문을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입원실은 3층과 5층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4번. 1인실 창문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입원실은 3층과 5층이며 수술 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환각입니다. 해당 주의사항을 무시할 시. 25번. 병원의 비상계단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6번. 비상계단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 반드시 간호사와 동행하십시오. 27번. 비상계단에서 울며 기어서 내려오는 환자를 볼 경우 도망치십시오. 간호사가 보조해 드릴 것입니다. 28번. 웃으며 기어서 내려오는 환자를 볼 경우 뛰어내리십시오. 간호사가 보조해 드릴 것입니다. 29번. 엘리베이터 이용 시 4층에서만 엘리베이터가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멈춰선 엘리베이터 창문 밖으로 눈이 큰 사람이 웃으면 엘리베이터를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로 열어주지 마시고 엘리베이터의 비상벨을 눌러주십시오. 30번. 새벽 중에 주사를 놓으러 온 간호사가 추추추라는 말을 반복하며 주식가를 들었다가 놓기만 반복할 경우 조용히 간호사 호출벨을 눌러주십시오. 31번. 때때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간병인이 새벽에 환자의 침실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침대 옆에 누군가가 앉아 환자분을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간병인의 불시적인 건강점검이니 눈을 감은 채로 다시 잠드시면 됩니다. 눈을 마주치거나 소리를 찔러 건강점검을 방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2번. 수술 후 발생하는 환각, 환청과 같은 불합리한 이유로 인한 퇴원 및 병실 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대학병원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병원을 이용하여 주시는 모든 환자분들을 1층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안내문에 잘못된 문장 부호가 삽입되어 있거나 정렬이 잘못되어 있을 시 4층으로 오시면 새로운 안내문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개교 이후 77년,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결사고등학교에 발령받으신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전 면접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저희 학교는 교문을 연 이후로부터 정계, 재계, 연예계까지 수많은 명인을 배출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결사고등학교는 77년의 긴 역사 속에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운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신입교사분들께 행동강령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강령은 오직 이메일을 통해서만 전파되며 절대 학교 내외에서 이 행동강령에 대한 존재 또는 관련된 사항을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행동강령을 10번까지 읽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본 이메일을 삭제하십시오. 절대 이메일을 따로 저장해두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매일 아침 본인이 속한 교무실에서 당일 수업수의 배수만큼 분필을 지급합니다. 칠판에는 오직 그 분필들만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시간표가 변경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분필이 유실되거나 파괴된다면 절대 다른 교사의 분필 또는 사제 분필을 사용하지 마시고 학년장에게 말하십시오. 금방 분필을 지급해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필이 파괴된다면 학생들을 자습시킨 후 자신의 상황을 학년장에게 말하고 퇴근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학교 학생들은 검정글씨의 하양, 파랑, 초록색 바탕만을 명찰에 사용합니다. 만약 다른 색의 명찰을 사용하는 학생을 만난다면 벌점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십시오. 만약 명찰이 빨간색이라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그 즉시 학년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세 번째, 본인이 정보 교사일 경우 일전에 말했듯 3층 정보실습실을 수업에 사용합니다. 정보실습실은 수업 시간이 아닌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폐쇄되어야 합니다. 폐쇄라 함은 창문과 앞문 뒷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물쇠나 빗장은 걸지 않아도 됩니다만 수업 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미리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문에 자물쇠를 거는 것을 매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만일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각에 정보실습실에 학생이 있는 경우 절대 정보실습실에 침입하지 마십시오. 학생의 손가락이 기형적으로 길거나 명찰이 보이지 않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동복 교복을 입고 있다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십시오. 정보교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자물쇠가 걸려 있을 테니 학생들은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녀 또한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의 학생이 아니라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자살한 것입니다. 상황 처리를 위하여 명찰의 색과 이름을 외우신 후 행정실로 전달하십시오. 절대 직접 개입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3학년 4반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던 중 키다리 의자가 아무런 외부 요인 없이 쓰러진다면 칠판 귀퉁이에 한자로 용서할 서를 적으신 후 수업을 진행하십시오. 만일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5층 임시교실로 대피시키고 119를 부르십시오. 여섯 번째, 생략. 일곱 번째, 모든 교무실에는 태극기 액자가 있습니다. 이 액자를 들어 뒷면을 확인하면 달마도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달마의 눈동자가 이동하거나 사라진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루 한 번 이 액자를 확인하십시오. 관습적으로는 이는 신입교사가 수행합니다. 혹시 달마도가 없다면 이를 주변 교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후는 선배 교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달마도가 없어졌다고 절대 자신이 달마도를 그려놓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절대 달마도를 그려놓지 마십시오. 만일 태극기 액자가 교무실에 없다면 즉시 퇴근하십시오. 퇴근하는 중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십시오. 이에 교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셨다면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직원이 자신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경우 자신의 소속을 전했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사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면 직원은 믿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본교의 지하 1층은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만일 모종의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면 최소 5명 이상의 교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파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지하 1층으로 들어간다고만 말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 계단의 층계참 캐비넷에서 손전등과 태극이 그려진 종이를 챙기십시오. 태극이 그려진 종이는 꺼내자마자 자신의 몸에 걸치십시오. 오래된 종이지만 계단을 내려가면 금세 새것처럼 변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하 1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한다면 즉시 뒤돌으십시오. 본교의 지하 2층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학교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오직 행동강령 설명에 적혀있는 실수 후 대처법에 해당할 때만 출입하십시오. 만일 야간 근무 중 실수로 12시를 넘거나 분명 귀가하여 취침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섰겠다면 실수 후 대처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자신이 앞에 있는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리십시오. 복도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는 당신을 지키는 달마의 발소리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복도에서 어떠한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층계참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즉시 지하 1층으로 달리십시오.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지하 1층에 도착했다면 최대한 빨리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 내려가십시오. 10번째, 본교의 CCTV는 정보실습실을 제외하고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만일 CCTV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안기업의 센서일 것입니다.
센서는 사람을 감지할 경우 빨간 점을 전멸시킵니다. 만일 빨간 점이 아닌 파란 점이 전멸하는 실제 CCTV를 정보실 습실이 나뉜 곳에서 발견한다면 믿기지 않겠지만 그곳은 정보실 습실입니다. 즉시 땅에 엎드려 넥타이를 풀고 목을 방어하십시오. 들리는 어떤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저희는 구출 과정에서 어떠한 말도 당신에게 하지 않습니다. 11번째. 6층은 옥상입니다. 옥상은 소방법상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 열쇠는 1층 교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옥상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주말에 학교 근처를 지나가던 중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학생을 발견할 경우 봐버렸네. 학생의 신변을 살피십시오. 검은색 코트와 뿔테 안경, 구식전자 시계를 착용했다면 봐버렸네. 무시하십시오. 1층 교무실을 어떻게든 침입하여 열쇠함에서 열쇠를 얻어 봐버렸잖아.